자, 3-1단원의 같은 화제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나무에 그 새가 이렇게 날아오르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새 둥지에.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을 자, 멀리서 보면 자, 어떤 여인의 어떤 얼굴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하나의 그림이 이것이 나무와 새 이것을 그린 그림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것 여자의 얼굴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대상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랫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자, 동일한 화제, 자, 동일한 하나의 어떤 화제에 대해서 자, 이것이 어떤 관점과 형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그런 단원입니다. 자, 먼저 가는요. 자, 소금 없인 못 살아 이렇게 했으니까 자, 소금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갈래를 보셔야 돼요. 가작품은 갈래가 설명하는 글이니까 정보 전달이 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이것은 정보 전달이 글.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작품은 논설문이에요. 주장하는 글이 돼요. 설득하는 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주제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소재인 무엇에 대한 이야기? 자, 소금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요. 자, 소금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쉽게 전달을 했고, 자, 구체적인 뭘 들었다고? 자, 예를 들었네. 자, 예를 제시했다. 예시가 보입니다. 자, 본문 들어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명들은 대부분 물이나 식량과 더불어서 자, 하나 더. 자,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됐대요. 자, 고대 문명들은 물, 식량, 그 다음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소금. 자, 이런 곳에서 시작이 됐는데, 자, 소금을 생산하는 도시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소금이 이동하는 중심지에는 교역로, 자, 서로 간에 이렇게 무역이나 아니면 어떤 교통지, 자, 이런 것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뿐만 아니라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서로 간에 이제 이 소금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소금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조그만 알갱이에 불과한 소금을 왜 이렇게 중요한 존재로 인식했을까 그랬으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자, 독자의 주의를 환기했다. 환기라는 말은 불러일으켰다 이런 뜻이니까 관심을 유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 자, 가운데 부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소금에서 이 소제목이 있는데요. 자, 소금은 나트륨 원자 하나가 염소 원자 하나와 결합한 자, 분자들이 결정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화학적인 정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트륨 원자와 그 다음에 염소 원자가 결합한 자, 이것이 소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보통 염화 나트륨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밑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금의 양도 하루에 한 3g이니까 그렇게 아주 많은 양은 아니죠.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온 소금은 나트륨 이온과 이것이 염화 이온으로 자, 이것이 나뉘어져서 자, 신진대사. 자,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나 자,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것을 전달해 주는 자,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또 불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배출을 하는 것도 바로 신진대사에 들어갈 건데. 자, 예를 들어서 혈액이나 위액과 같은 체액의 주요 성분이 되어서 영양소를 우리 몸에 구석구석 보내주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쌓인 각종 노폐물을 땀이나 오줌으로 배출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소금은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이 자,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 소금은 동물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바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네요. 자, 다음 장. 소금은 주로 땀이나 오줌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동물 대부분은 소금을 아끼기 위해서 아예 땀을 흘리지 않거나 자, 오줌도 아주 적게 누도록 진화해 왔대요. 자, 그렇게 되면 많이 배출이 안 됐으니까 소금은 많이 안 필요하겠네. 자,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동물과 달리 땀과 오줌으로 자, 아낌없이 소금을 배출합니다. 자, 따라서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소금을 또 충분히 섭취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이 글의
특징이 하나 있어. 자,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뭐가 있고 결과가 있고 그러니까 인과적 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채집과 사냥으로 먹을거리를 구하던 옛날에는 주로 고기에서 고기 자체에도 염분이 있단 말이야. 섭취할 수 있어서. 그러나 자,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다음부터는 소금을 섭취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왜? 곡식에는 염분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육류나 이런 고기 안에는 뭐가 있는데 고기에는 염분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채집과 사냥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곡식에는 염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로 소금을 섭취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옛날에도 바닷가에서는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었어. 하지만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살던 이 내륙 지방 사람들에게는 소금이 매우 귀중한 필수품이 수밖에 없었고요. 한 사람에게 필요한 소금의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단위가 가족, 마을, 도시로 점점 커지면 그만큼 필요한 소금의 양은 훨씬 많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소금을 확보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과제였고 그 과정에서 문명도 함께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 부분에 고대 문명이 발달할 때 결국 거기 물과 식량뿐만 아니라 소금이 필요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곳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과 연결될 수 있네요. 자, 가운데 2입니다. 음식의 맛을 살리고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소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만약 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소금을 먹는 것이라면 자, 한 사람당 1년에 한 1kg 정도의 소금만 있으면 돼요. 자, 하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의 몇 배가 넘는 소금을 소비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먹는 까닭은 소금이 지닌 바로 뭐 때문에 짠맛의 매력 때문에 그렇대요. 자, 소금은 그냥 먹으면 너무 짜고 쓰기만까지만 하지만 음식 본연의 맛과 잘 어우러지면 그 맛을 더욱 좋게 해주는 놀라운 작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음식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자, 이게 소금입니다. 자, 그 때문에 사람들은 차나 커피와 같은 자, 몇몇 기호식품. 자, 기호식품이라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자, 이런 식품을 빼놓고는 자, 여기서 과일을 빼고 거의 모든 음식에 소금을 넣게 됩니다. 자, 우리 밥상에 흔히 올라오는 김치도 마찬가지로 특히 소금 같은 거 양이 많죠? 김치를 담글 때 먼저 채소를 소금에 절이는데 소금에 절인 푸성기가 발효되면서 자, 맛있는 신맛을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음식 본연의 맛과 그 다음에 소금의 짠맛 이것이 잘 어울려서 음식 맛이 더욱 좋아진단 말이죠. 자, 재유 일어나. 생선이나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소금을 뿌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대요. 일어나서 하라고. 생선과 고기가 지닌 본래의 맛에 소금이 어우러지면서 더욱 맛깔스럽게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치, 생선, 그 다음에 이 고기 같은 이런 경우에 바로 소금을 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맛깔스러워진다고 했어요. 자, 소금은 또 식품을 보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는 게 바로 소금이겠네요. 요즘은 냉장고 덕분에 음식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지만 냉장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던 옛날에는 그러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식품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소금을 이용했는데 소금은 음식을 썩게 하는 미생물의 발생을 막아줘서 자, 식품이 신선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게 바로 무엇의 역할이 되는 거야? 자, 식품을 오랫동안 어떻게 신선하게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자, 바로 이것이 이렇게 이 역할을 해주겠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또 생선을 소금에 절이면 보존기간이 길어져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가 있게 돼요. 자, 냉장 시설이 없던 시절에 내륙 사람들이 굴비나 간고등어를 맛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소금 덕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금에 절여 놓으면 보존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또 소금에 절인 고기를 훈제하는 것도 고기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였고요. 자, 고기뿐만 아니라 채소도 이 소금에 절여 놓으면 보존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 같은 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 김장을 담가 먹는 게 바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온대지방 사람들은 겨울이 되어 채소를 먹을 수 없게 되면 극심한 비타민 부족 현상이 겪게 돼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채소를 염장을 하였고 이것을 겨울까지 먹으면 부족한 비타민을 섭취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에다 이렇게 절여 먹는 걸 우리가 염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그 배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김장김치 같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자, 끝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소금은 그 자체로서 자, 먼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게 되고 또 음식 맛을 더해주고 자, 그 다음에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한다. 자, 중간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네. 요약 정리하고 있네. 자, 이처럼 소중한 존재가 바로 하얀 황금인 즉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을 그만큼 가치 있다 그래서 이걸 하얀 황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쓴이가 바라보는 소금의 특성은 자, 생명 유지와 그 다음에 음식 맛을 살리고 자,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자, 이걸 통해 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자, 이번에 나문단입니다. 자, 맛있게 먹은 소금이 병을 부른다고 했으니까 자, 이것이 외려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적당하게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질병을 유발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아까는 설명문, 정보 전달이 글이었다면 자, 이것은 주장하는 글이니까 다른 말로 이것은 결국 자, 설득이 목적이 되겠네요. 자, 일정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어떤 행동을 지금 유도를 합니다. 자, 주제는 과다한 소금 섭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요. 자, 특징 두 가지. 자, 현실 상황을 제시해서 독자를 흥미를 유발하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과학적 사실과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자, 글쓴이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에 가시면 언제부터인가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고생한 아이들이 많아졌는데 자, 학교 성적에 대한 뭐 스트레스나 또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 자, 이런 불안적인 생활 환경도 아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 즉석식품과 외식 위주의 잘못된 식습관이 아이들을 건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대요. 자, 우리가 즉석식품이나 외식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음식들 안에 있는 바로 이 소금 때문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과하게 섭취하는 것이 바로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다하게 섭취한 소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자.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이것을 밝힙니다. 자, 본론 1에 가시면 소금이 건강을 해치는 이유 해가지고요. 자, 세포 생물학자들은 현대 사회에서 겪는 건강 문제 대부분은 자, 체내의 수분이 바로 부족한 탓이라고 봅니다. 우리 몸에 물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도 수분이 부족하대요. 그들은 사람들의 체내 수분이 부족한 이유가 물을 적게 마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 음식을 너무 짜게 먹기 때문에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네요, 결국. 소금이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 가는 물도둑. 자, 물도둑이라고 표현했어. 자, 이것은 결국 우리의 몸에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이 소금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먹게 되면. 자, 몸속에서 나트륨 이온과 그 다음에 염화 이온으로 나뉜 소금은 쉽게 물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즉, 세포로부터 물을 빼앗아 가게 되는 거죠. 자, 소금에 절인 육류나 생선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지금 육류, 고기 같은 경우나 생선을 아까 우리 염장한다고 그랬죠? 자, 소금에다 이렇게 절여놓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오랫동안 보존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몸속에 그 소금기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수분들을 이 소금들이 다 갖고 가버린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만큼 수분을 많이 보충을 해줘야 돼. 자, 부패균은 주로 조직 속 수분에서 가장 먼저 생성이 되는데 소금이 조직 속 수분을 빼앗아 부패균이 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자, 부패균은 우리 몸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건 아니야. 자,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 어떻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수분이 너무 많이 지금 사라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몸은 수많은 체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따라서 신체가 건강하려면 바로 체세포가 좀 건강해져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음식을 너무 짜게 먹으면 체세포의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체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소금이 세포의 수분을 빼앗아가서 우리의 신진대사, 자,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런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자, 또한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또 뭐도 일어나는데요? 혈관이 좁아지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곳으로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지금 어떻게 돼? 세포로 이동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면 세포는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또 혈압이 또 높아지고요.
자, 순환적 장애도 일어나네요. 자, 또 심장 또한 약해져서 다른 기관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가 되겠어? 자,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그걸 혈관도 좁아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자, 순환 장애나 다른 기관에 문제 발생. 자, 이것도 원인과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인과관계가 되겠네요. 그럼 자,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이렇게 서술 방식을 썼습니다. 자, 하루에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의 양은 한 3, 4g이니까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필요 양보다 자, 몇 배나 많은 소금을 지금 섭취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는 게 문제가 되네요, 지금. 더욱 큰 문제는 아이들까지도 그러한 식습관을 따라한다는 것. 자, 어른들뿐만 아니라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어린이, 청소년들이 너무 과도한 염분, 소금을 섭취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소금 그랬는데 근래에는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똑같은 혹은 더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왜 어린 아이들이 이게 문제가 되느냐? 자,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로 지금 여기서 평가를 했네요,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혈액량이 적어 똑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자, 혈액 속의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자, 어른들보다 훨씬 높아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그만큼 치명적으로 안 좋은 위험이 따른다는 얘기죠. 자, 이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소금을 많이 먹으면 자, 혀가 또 어떻게 된대요? 자, 둔감해집니다. 자, 그것이 무뎌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점점 더 짜고 더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됩니다. 저는 이 문제점도 있네요. 짠맛은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하고요. 만약 계속해서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다 보면 아이들은 이런 쾌감, 자, 짠맛으로 인한 이런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음식을 자꾸 먹는 음식 중독에 걸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자, 폭식증, 폭식이 뭐야? 지나치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는 이런 폭식증이나 자, 또는 비만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장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영국의 한 대학 실험 결과인 것 같은데요. 4세에서 그 다음 18세까지 아동 및 청소년 자, 1688명을 일주일간 관찰한 결과 짜게 먹는 아이일수록 음료를 또 많이 찾나 봐요. 자, 근데 이 음료는 이 건강 음료가 아니라 어떤 음료? 아랫부분에 보시면 바로 탄산음료.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 탄산음료 같은 경우 지금 자판기 없애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건데 소금이 체세포의 수분을 빼앗아 그만큼 갈증이 납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갈증을 달래기 위해 건강에 좋은 음료가 아니라 단맛이 강한 바로 이 탄산음료를 찾게 되는 거죠. 탄산 음료 속에 녹아있는 탄수화물은 비만을 더욱 부추기게 되죠. 자,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자, 탄산 음료 속에는 바로 이런 탄수화물이 지금 들어있고 이것이 바로 뭐로 연결된다? 자, 비만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또한 짠 음식을 먹을 때 주스나 그다음 콜라와 같이 당분이 높은 음료를 함께 마시면 자, 혈압도 상승한대요. 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상승하니까.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요리할 때 소금을 일부러 적게 넣기도 하고 자, 저염식 음식을 찾기도 합니다. 자, 그냥 소금량이 적은 음식 이걸 조리하거나 이것을 찾는단 말이야. 하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소금은 쉽게 먹을 수 있는 이 즉석식품이나 통조림, 소시지 같은 곳에 더 많기 때문에 먹거리를 선택할 때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찾는 그 햄버거 같은 경우나 또는 통조림이나 소시지 같은데 이런 염분이 많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소금은 분명 맛있는 유혹이지만 자,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된다면 우리의 세포를 죽이고 건강을 위협한다. 자, 이거 한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과유불급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자, 지나친 것은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적은 것만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과하게 어떤 소금을 먹게 되면 그만큼 우리 몸에 좋을 게 없다 이런 얘기야. 건강을 해친다는 거. 특히 무심코 먹은 맛있는 음식이 큰 병이 되어 아이들에게 돌아올 수도 있고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챙겨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자,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아이들의 무엇을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자, 이게 주장이죠. 자, 그 승인은 결국 궁극적으로 결국 아이들의 소금 섭취를 줄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국
관점을 정리하면 체세포에서 수분을 빼앗아가고 혈관을 좁히는데 우리 건강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위협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 어른보다 특히 아이들에게 더욱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자, 글쓴이는 결국 소금에 대해 어떤 태도?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 자, 학습활동입니다. 가와나의 내용을 정리하며 두 글에 나타난 관점과 관점의 차이를 정리했는데, 자, 가에서는 소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은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나에서는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며 외려 건강에 어떻다고요? 해롭다고 표현했네요. 자, 그래서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지금 찾으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모든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음식의 맛을 살리고, 자, 세 번째 식품을 좀 더 신선하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는, 자, 세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는 반대로, 자, 세포에서 수분을 빼앗아가 우리 몸이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고요. 또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혈액량이 적어서 똑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금 소금을 과다 섭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 자, 결국 이것을 정리해 놓는다면 이렇게 나눠 놓으면 되겠네요. 자, 가의 글은 소금에 대해서 어떤 입장? 자, 긍정적이라면, 자, 나에서는 소금 섭취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 가와 나는 모두 소금이란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지만, 자, 글쓴이의 관점은 어떻다? 서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갑니다. 자, 소금과 관련된 공익 광고 하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각 글의 특성을 이해해보자. 자, 다를 봅시다. 식단은 짜지 않게, 인생은 짧지 않게. 자, 그렇다면, 자, 식단은 짜지 않게라는 것은 소금량을 어떻게 줄이란 얘기죠. 뭐 저염식 식사 이런 걸 지금 권하는 것 같은데, 자, 아랫부분에 봤더니 나트륨 섭취량이 지금 2,400g 정도, 한 소금으로 따지면 한 6g 정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가정에서도 급식에서도 외식에서도 어떻게 적게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글의 형식부터 정리해 볼까요? 자, 간은 설명하는 글이고, 자, 이 안에 대상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었죠. 자, 그래서 예를 제시했다. 예시. 자, 또 표현요건 대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자, 나의 글은 주장하는 논설문인데, 자, 대상의 영향에 대해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를 했고, 자,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장에 대한 뭐를 높인다 이렇게 되면, 자, 신뢰감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에서는 광고죠. 자, 공익광고인데 그 그림을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짧은 글과 핵심 단어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 자,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자, 중요한 내용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공익광고는. 자, 세 글 중에 자신의 관점과 유사한 관점을 보시고 그 이유 그랬는데, 자, 나와 다는 둘 다 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짜게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 자, 어떤 점이 좋냐, 이렇게 관점이나 형식이 다른 이런 여러 가지 글을 읽으면, 자, 먼저 바로 이 부분에서 좀 체크해 놓으셔야겠네요. 첫 번째,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 균형 잡힌 시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 이거 긍부정적 입장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자, 능동적으로 또 글을 읽는 태도도 지닐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적용학습에 보시면 뭐 다음 그림 카드를 쭉 보여주고 여기에 따라서 쭉 정리를 좀 해놓은 내용들이 보이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뒷부분의 내용 내에서도 또 똑같은 내용들이네요. 자, 이걸 바꿔서 활동해보기나 이런 내용이니까. 자, 수행평가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 마치겠습니다.